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도 레이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세 차례 합동 연설회 그리고 한 차례 방송 토론회를 거치면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안철수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 캠프의 대리인을 모시고 오늘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김기현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손수조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오랜만에 모셨고요. 그 손수조 대변인님은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 제가 한 5, 6년 여의도에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또 여의도에 돌아오시면 또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안 오려 그랬어요. 여의도에 안 오고 싶었어요. 그래요? 너무 진흙탕 막 이러면서. 신문이 나셨습니까? 그랬죠. 사실 제가 2번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2번 떨어지고. 부산에서 그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님 한번 이제 그때 되시고 상대 후보였고 장재훈 의원님 되시고. 아하. 그러고 이제 쭉 쉬고요. 아. 네, 이번에 다시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 네. 자, 우리 윤희석 본부장님은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저희 한번 오셨었고. 네. 예. 자, 이번에 김기현 캠프에서 함께 네. 하시는군요. 네. 어떤 마음으로 김기현 캠프에? 아니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네. 대변인으로 모셨으니까 예. 결국은 제 입장에서 제 1, 2의 당사자는 대통령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여당의 대표가 돼야 하느냐. 김기현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합동 연설회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각 캠프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기현 캠프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윤희석 본부장님 조금 전에 얼굴 표정 보니까 앵커님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 예. 엎치락 뒤치락 아닌데라는 얼굴이셨는데 예. 아니 뭐 저는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엎치락 뒤치락에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이런 근거를. 거예요. 예, 뭐 여론조사 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 여론조사의 뭐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아닌데 예. 이 선거는 100% 당원 선거잖아요. 당신 100%. 그런데 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을 과연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을 계속 저는 제기를 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여기 양천구 목동이죠. 예. 목동 주민의 한정된 이슈를 가지고 목동 주민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를 서울 시민 전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예. 정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게 당심은 아니다. 당원과 지지층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각 그러니까 김기현 캠프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의 사무국장들이 동네에 있는 당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민심 파악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김기현 후보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김기현 캠프가 거기에 너무 고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다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걸 갖고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던데요. 그는 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섣불리 좋아하고 말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도는 아닙니다. 당원 여론조사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시겠지만은 지난번에 6분에 대해서 컷탈락 4명 그렇죠. 여론조사가 네, 당원 대상 6,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모르십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본 사람이 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예. 당 안에서? 예, 그렇죠. 이게 뭐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당직자 딱 그 3명만 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대선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1, 2, 3차 결선을 했는데 숫자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쪽으로 수렴을 합니다. 결국 그게 맞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할 때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숫자가 있다.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손수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숫자를 좀 비교해 보자. 저희가 이기는 거 뭐 대변인. 각자 캠프에서 각자 좋은 또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나름대로. 어쨌든 과반은 없습니다. 과반은 없다. 결선 갑니다. 결선 맞아요. 간다. 네, 결선 가고요. 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 이깁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숫자도 앞이 5자는 아닌데 6명의 투표. 예, 6 중에 솔직히 여기서 산술적으로 볼 때 6명 중에 1명이 50을 넘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
예, 4명으로 했을 때 5자가 나올 수 있을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숫자는 낮다. 6명이 대결했을 때조차. 그렇죠. 그리고 예. 요거는 예. 당원 분포에 따른 어떤 비율대로 나온 조사잖아요. 예. 실제 요 계층과 지역과 이 당원들에 대한 투표율, 실제 투표율을 적용을 해보면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이미 5자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나름 저희 그 판단합니다. 논설위원들의 분석은 김기현 캠프는 투표율이 낮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높아도 상관없어요. 높아도 같이 높으면 원래 투표 많이 하는 분들이 더 투표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몇 퍼센트 투표를 예상하세요? 저는 한 40% 정도 선. 이준석 아닐까요? 대표가 뽑힐 때 45%였는데 45가 넘었죠. 45.3 정도 그게 나왔고. 최고였죠. 아마도. 예, 그리고 네, 맞습니다. 대선 때 63% 나왔어요. 예, 마지막 3차가. 네. 당원 그런데 대표. 그 정도로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뉴스에 매일 다루고 있는데. 당원 투표예요. 아, 당원 투표라서 당원들 관심. 자, 손수 대변인 어떻게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아우 말이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예, 흥행되고 있고요. 예. 투표율 높을 것이고 특히나 수도권 그리고 2030 당원분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에 유리한 결과가 유리한 나올 구도로 것이다. 가고 있다. 네네네. 아까 이조 상임고문님이 이제 4명 안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결판을 보지 못하면 양자 대결을 갔을 때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조 상임고문이 예측을 하시던데 이거에선 좀 불쾌해하실 유리석 본부장님 불쾌는 아니고 말씀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2차 있어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이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텐데 2차 갔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당선 이후에 권위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표에 압도적으로 됐다라는 그래서 것과 1차에 꼭 끝내야 한다. 그게 저희의 지상 과제입니다. 아니, 손수 대변인?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 가만 안 돼요 지금. 예. 사실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선거 치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당원분들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선 가게 되면 결국은 1대1 구도고 예. 인물 대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예. 인물 대결이 되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압도적일 것이다. 근데 안철수 봐요. 후보가 국민의힘 왜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당 왜냐? 기반이 없으시다라는 평가.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의 당원대회인 것이고 당원에게 원하는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예. 당원이 뭘 원해요? 총선 민주당에게 승리. 이기는 거. 총선 승리. 그럼 민주당에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원대회를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총선은 우리 당원들의 민심 플러스 그러니까 당신 플러스 민심의 선거가 총선이지 않습니까? 예. 자 물어보는 거죠. 자 이름 됐을 때 예. 많이 알 수 있는 후보 누굴까요? 전국 어딜 가나 안철수 모르는 후보 모르는 사람 김기현 후보도 이번에 있겠습니까? 인지도 많이 상승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그런 거예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도와 2030에서 높은 후보 누구입니까? 안철수 후보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인물 대결로 가면 압도적일 것이다. 결선 가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 자, 윤희석 대변인, 본부장님 반론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보험 파시는 것 같아요. 막 설득당하려고 야 그래요. 됩니다. 오십시오. 네. 오시래요? 저는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선이 아니에요. 대선이 제가 아니다. 자꾸 이게 당원 인지도 선거가 투표라 아니다. 당원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안철수 후보가 큰 선거 많이 나오셨으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거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자 총선 승리라는 데 있어서 소선 구제에서 지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이 후보가 속한 당의 당 대표가 누구여서 이 사람을 뽑는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당대표 후보자를 보고 보고 뽑겠죠. 아하. 공천을 누가 하느냐에 큰 그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 여당의 선거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 총선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당대표 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원이 하는 선거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원 100%. 그러면 당원이 볼 때 투표까지 할 만한 당원이라면 이 당의 당대표 그럼 당의 정체성, 당의 노선 이런 거와 후보자를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희와 대척점에서 쭉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원들은 그거 다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여정을 봤을 근데 때 그렇죠. 이제 당원들 기억하고 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30몇 % 되는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을 때도 안철수 후보랑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각축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아주 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김기현 후보가 압도적인 그림을 못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당원 투표는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당원은 일부예요. 근데 이제 그 당원이라는 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마다 대충 한 2,000에서 한 8,000명 정도의 당원들이 있는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뭐 아무리 지역위원장들 잡고 있다고 해도 이 4,5,000명 되는 당원들한테 영향력 미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저희가 그 당원 253개 지역의 뭐 당원협의회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지금 승부를 논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의미 없어요. 제가 잘 알죠. 당협위원장이라고 해도 당원들 얼굴 100명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누가 물어본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엔 누구 찍어? 한번 쫙 내려가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북한도 아니고. 자, 이제 TV 토론이 요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쟁점이 됐던 얘기를 좀 여쭤보면 일단은 김기현 후보에게 가장 공세가 가는 질문은 땅 투기 논란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캠프의 입장은 뭔가요? 그게 저희는 이제 생각도 안 한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 땅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네. 코끼리 얘기 나오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계속 코끼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은 98년도에 김기현 의원이 정치하기 6년 전에 산 땅이에요. 예. 산에 있고요. 맹지라고 그러죠. 도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 98년에 살 때의 공시지가에다가 그거를 비교로 놓고 그 옆에 땅 도로에 인접한 대지 여기는 임야거든요. 임야랑 목장용지인데 예. 대지의 현재 거래 가격을 비교해봐서 1,800배 차이 난다고 하면서 예. 1,800배 차익을 1,800 차익을 제대로 해명해야 된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팔았으면 모르겠어요. 차익이라고 하려면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지도 않는데 왜 차익을 논하냐? 갖고 있고 동일한 땅을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옆에 땅 훨씬 좋은 대지로 돼 있는 맹지도 아니고 도로 큰 도로 옆에 있는 땅이랑 비교해서 그때 공시지가 대비 1,800배 상승한 걸로 의제를 하니까 당신은 투기한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맞지 않는 얘기죠. 맞지 않다.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KTX 철도를 기적적으로 김기현 후보 땅 지나간 데를 휘었다라는 것이 논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요. 요새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KTX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노선을 가서 땅을 보상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차라리 터널을 뚫어요. 그게 더 싸다는 거죠. 예. 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갈 뿐이에요. 여긴 산이라니까요. 야, 손수조 대변인 반론해 주세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해명을 하고 털고 갈 건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800배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전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니까 3,800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의하면 3,800만 원을 넣어서 640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던데 차익이 640억 차익이다. 예, 640억 차이가 너무나 이제 숫자가 커서 좀 어안이 벙벙했고 저도 황교안 이제 후보님께서 후보를 사퇴하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저도 좀 찾아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의 지금 위기인 거죠. 사실 이게 논란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님께서도 해명을 하고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의 땅으로 비교해서 1,800이라 했는데 1,800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 전혀 남의 땅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그 비합리성을 지적하셔야죠. 무슨 당의 위기예요 이게. 해명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 저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도 맞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막 95%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나와서 내가 싸게 그 매도가 뭡니까 매입가 수준에서 팔 테니까 누가 사라 뭐 이렇게 그냥 털고 가면 안 되나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5% 싸게 주겠다라고 이준석이 손 들고 나왔어요. 지금 이준석 하니까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준석이 사면 되겠네. 지금 빚을 정치가 내서 문제가 사겠다. 아니라고 사겠다고. 예. 나도 이준석한테 전화해서 지분 좀. 예, 캠프 입장은 그럴 뭡니까?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일이 아니다. 이거를 꼬투리 삼아서 자꾸 이 공격하는 이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이 말도 해야 돼요. 88년에 안철수 후보가 아주 옛날 얘기지만 88년까지 갑니까? 딱지 사가지고 2000년에 그 집 팔아서 1억 이익 실현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이익 실현했어요. 그걸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지금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셨어.
하지 말자고 하면서 하셨어. 그게 아마 또 근데 그 양쪽 다 아닙니까 부부? 예, 지금 다 조사는 다 하셨군요. 예. 아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예, 다 알겠습니다. 딱지 사가지고 아파트 샀다. 싹지라는 게 어. 있잖아요. 뭐죠? 입주권인가? 맞아요. 뭐. 아, 자꾸 예. 88년 이렇게 과거 가지 말고요. 가지 예. 말고 좀 아, 미래 이거 얘기를 했으면 98년 좋겠어요. 얘기예요. 98년이든 20세기 얘기라고. 88년이든 제발 좀 과거로 그만 가고. 그만하죠. 예, 예, 이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는 좀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 얘기 하시는 내용 중에 각 캠프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손수 대변인께서는 김기현 후보의 TV 토론 보시면서 그 미래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여쭙고 싶고 어떤 주제가 있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토론해 보면서 김기현 후보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네. 공약 이런 부분들은 사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챗 GPT를 활용한 국민의힘 봇을 만들고 있어요. 아, 국민의힘 봇.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 오픈AI에서 말하는 챗 GPT는 예. 2021년도까지의 인터넷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타트업과 공업을 협업을 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완전 이 봇 아이에게 딥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이제 오픈 이제 그 AI 챗 GPT를 활용한 이 AI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이 봇에게 물어보면 챗 GPT. 챗 GPT를 국민봇. 활용한 이 네. 이제 국힘봇 이름을 국힘봇. 가명하자면 아. 예, 봇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해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근거는 당원 몇 조 몇 조입니다.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챗 GPT를 활용한 국힘봇도 만들 수 있고 아. 그리고 청년 인재들 당원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예. HR로 얼마나 데이터화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다 이제 좀 더 이제 미래 지향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논의하고 예. 정말 좀 달라지는 국민의힘. 그래야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선제적인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토론회 중에 쟁점이었던 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 리더십 문제에 대해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같이 정치를 처음 같이 이제 모였던 분들이 시간 지나면 많이 떠나시더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또 비판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실 때 지지율이 제일 높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가실수록 지지율이 가장 낮아지시더라. 뭐 이런 비판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를 선거제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양당제가 지금 거대 양당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3당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제 정당 안에서 뭐 자리가 많이 막 그렇게 있고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아픈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겠죠. 김기현 후보 옆에는 누가 지금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챙기고 있죠? 장재원 그게 의원이 계시지 맞나요?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김기현 캠프에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동문서답 같은데. 김기현 후보가 언제 제3당 한 적 있고 뭐 당 대표를 한 적 있어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전혀 누가 다른 있고 얘기. 옆에 사람을 옆에 챙기는 누가 것이 있긴요. 이 여의도 정치에서 과연 뭐 해야 하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챙기고 안 챙기고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동지였던 사람들이 옆에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챙겨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 예. 더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게 총선이 끝나면 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면서 이제 본인은 총선 승리만 원하고 그 이후에는 뭐 당대표 안 해도 된다라고 진정성을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공천이라는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 자기 사람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총선을 이야기했는데 왜 공천으로 되받아서 물어보시는지 이게 오히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선제적인 민주당보다 더 변화하고 예.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예. 대야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중에서 공천만을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굳이 공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공천에 손 뗀다. 이것이겠죠. 그래야 총선을 승리할 수 있고 민심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근데 총선 얘기했는데 왜 공천만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됐어요. 당대표가 되시면서 내년 총선까지 지휘를 할 때 어떤 당대표로서 이제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질문하는 방식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저 김기현 후보는 그냥 자동문이고 저기는 회전문이고 이쪽은 더올락이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계신 분도 열심히 좀 출마하라고 권하시는 중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쭉 내려온 겁니다. 30명이 어떻게 할 거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일단 양쪽에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지 이준석 대표 말이 맞는지. 예, 자 네. 우리 손수호 대변인부터. 안철수 후보님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설명회도 하시고 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공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내 지역구 역시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세고 흐름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제 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전체 지역에서 대략 선거를 치르면 한 10에서 20% 정도, 30개에서 60개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뭐 없애든 아니면 다선 의원에서 그만두든 은퇴라든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지구당으로 된 한 60개 정도에서 좋은 알짜배기 자리는 사실상 전략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시스템 공천이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명단은 3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명단은 그런 자리에 집어넣으라고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답변은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답변하시는 건 피하는 얘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략 공천의 경우도 대통령의 공천 요구를 받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모두 정치 뭐 저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공천의 국면을 한 2번 정도는 겪어봤습니다. 네. 그 공천이라는 것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딱 부러지게 딱 넣어.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아하. 하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자고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밀실공천 내려오는 그대로 끼워주고 내려꽂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완전히 단번에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자, 김기현 캠프 쪽에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는 네.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면 예. 이제 어떤 모든 뭐 공천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의 총선 성적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렇게 공천할 경우에 그렇잖아요. 지금 윤핵관 표라는 공천이란 말 자체가 윤핵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공천, 예.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되겠죠. 예. 특정인을 공천을 해라 또는 예. 특정인을 공천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공천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 지죠. 음. 그 지는 선거의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김기현 후보도 나름 정치적인 야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당대표 수행을 잘해야 앞으로가 있는 건데 예. 그걸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과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가는 거지 이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는 다르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그 방식은 상향식 공천이 될 것이고 예. 그것의 본질은 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왜 기본적으로 총선에 자기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여당의 숙명이죠. 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지난번 대통령도 당원이고 뭐 당비를 얼마 내냐 뭐 여기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비중 있는 당원인데 왜 대통령의 의견을 배제해야 하느냐. 아니, 지난번 총선 같은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당 공천 과정은 제가 그때는 좀 안에서 잘 들여봐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막 몇 명 집어넣으라 해서 명단이 내려오고 사람을 갈아치우고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아니, 의견 반영하고 명단을 집어넣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군요. 그 정도 수준의 공천이면 지금까지 뭐 안철수 후보든 뭐 나경원 후보든 뭐 다른 후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윤핵관들은 이렇게 해도 윤심을 반영하는 선거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던데요. 글쎄요. 그럼 이제 그분들께 여쭤봐야 될 건데 네네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당의 정체성 플러스 대통령과의 호흡 문제, 예. 소통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판단한 대표 후보가 김기현 의원이었던 거지. 예. 대통령이 직접 뭐 김기현이 좋다라든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그거는 정부 알겠습니다. 사이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예, 지금 질문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유튜브 연장번 한 10분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네, 괜찮으시겠죠? 예.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 소장님과 진 작가님 두 분께 뭐 질문하신 거 있어요. 김 소장님 지금 질문 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명단이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김기현 캠프에서
그런 식으로 명단을 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는 어려운 상태신 거죠? 아직 대표도 안 됐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근데 정확히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개입과 의견 반영은 다르다. 아, 개입과 의견 반영은 다르다. 대통령의 의견은 저의 의견하고 많이 다르죠. 예. 자, 박정희 한판 승부. 자, 각 캠프 대리인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유튜브로도 와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기현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본부장님,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손수조 대변인 아직 남아 계십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캠프 레이스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전당 레이스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 일체론과 당대표 명예 당대표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윤석 본부장님부터. 그 명예 대표라는 게 그 저희 당 당원의 7조에 보면은 당원인 대통령은 명예직 이외에 당직을 겸할 수 없다. 역으로 해석하면 명예직은 해도 된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예. 상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정 일체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 즉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반목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던 얼마 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반영한 의견이었지. 예. 그걸 뭐 대표 위에 명예 대표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뭐 당무에 뭔가 좀 개입할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이 뭐 그런 통로까지 만들자 그런 차원의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명예 당 대표는 이 얘기는 그럼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 있는 겁니까? 저는 더 이게 거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네. 그런가요? 손수 대변인은 당내에서 거론된 네, 명예 당 대표론.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단일화 하시고 인수위원장 지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110대 국정과제 다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권 성공해야 안철수도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이런 거죠.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심 선거는 맞지만 당심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당신 플러스 민심의 선거, 총선이 지금 결국에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당원 선거를 지켜보시는 민심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전당대회 중에 이렇게 대통령 명예 대표론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또 대통령실 개입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라보시는 국민들은 안 좋게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는 어떤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당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각 후보가 대통령의 관계가 좋은 후보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도 먼저 우리 윤희석 본부장님부터.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는 사이가 좋은, 관계가 좋은 후보, 그러니까 적절한 후보인지 왜 적절한 당대표 후보인지. 약간 표정은 내가 더 설명할 게 있나?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 뭐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 21년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처음 선언하실 때 저희 당 입당할 때 원내대표였잖아요. 아, 그렇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때 그랬죠. 이준석 대표하고 좀 삐걱삐걱하는 과정이 있었고 두 번이나 이제 당무를 거부하고 잠깐 나갔다가 오시고 할 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그 중재 역할을 상당히 잘했고 결국은 그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대선을 승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 능력도 인정받았고 이 부분은 후보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관저도 시작하는 거죠. 관저도 두 번이나 가셨다. 관저가 왜 나옵니까? 말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는 부부 동반으로 초청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초청이 안 됐습니다. 자, 안철수 캠프. 자, 용산 근처 아직 게다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취합해 보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 얘기들이 새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네, 저희 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후보가 가만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캠프는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섭섭해요. 섭섭하고 섭섭하세요? 속상하세요? 네, 이 갖은 외압과 이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원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
왜냐? 왜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안철수 후보 이렇게 지지해 주시냐? 아. 왜냐면요.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는 밥을 많이 먹고 전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게 해드려야 돼요.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다수 의석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체포 동의안까지 부결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민주당을 막아설 수 있게 어. 민주당 넘어서게 의석수를 가져가자. 지금 이 169석 민주당 플러스 1 더해서 우리가 170석 가자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힘의 캠프에. 안철수 대표. 예, 안철수 캠프 지금 170 승리 캠프라고 이름도 지었듯이요. 아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일하게 해드리자. 지금 이대로 지금 바로 내일 총선한다면 예. 이길 수 있을까요? 김기현 후보로 하면 왜 안 됩니까? 김기현 후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누가 되는지 뭐 그게 왜 크게 상관이냐 하셨는데 예. 당 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예. 민주당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 이렇게 많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람이 민주당 당 대표라고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당 대표는 중요한 거예요. 이 당이 어떻게 모습으로 갈 건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더 자신 있고 더 민심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얼굴을 봤을 때 당 얼굴로서 내년 총선 훨씬 유리한 게 안철수 후보다. 중도 확장성, 중도 확장성을 청년의 봤을 때. 표심 청년 가지고 표심. 올 수 있는 후보다. 근데 그 이제 중도 확장성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번 토론 과정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을 중도층들은 기다리는데 김기현 후보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천하람 후보는 좀 너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중도층의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 다음부터는 그 대통령에 대한 바른 소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께서.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 때 천하람 대표가 물었잖아요. 윤핵관 잘못합니까? 그거 물었잖아요. 예. 윤핵관 잘못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윤핵관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무수석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팩트가 잘못됐고 하면 이제 바로 잡겠지만 예, 예. 그렇다고 너무 충돌하면 안 되죠. 예. 충돌하면 안 된다. 그럼요. 자. 아니, 근데 정무수석이란 분이 좀 이상해요. 이진복 수석. 저러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뭐 연대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쳐놓고서 아니 이쪽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는데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감히 대통령 탄핵을 자, 윤희석 본부장님 그거는 하는데 반론해 주세요. 탄핵 그 얘기요? 탄핵 얘기 아니야. 아까 이제 우리 그 저기 얘기? 손수 예, 대변인이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판이 예. 이게 심판이 말이죠. 예. 아니,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판을 보고 있고 예. 그것도 굉장히 편법한 정좀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일단은 그건 수도권 용산이고요. 예, 네. 예. 중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일견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 유리하다. 중도 확장이라는 얘기가 확장을 하려면 원래 자기 진지가 있은 다음에 더 확장할 수 단계 있는 건데. 확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수층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기반은 그럼 얼마나 탄탄하길래 확장을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길 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당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대체 진지가 어디냐. 진지가 어디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뭐 신영복 얘기는 안 할게요. 예를 들어 사드 같은 경우에 그 배치 문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원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결이 다르다는 의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고해야 확장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보수 당 대표로서의 정확한 선명성도 부족한 것이 아니나 이런 그렇죠. 질문까지 당의 가나. 정통성, 전통, 노선 이것과 얼마나 맞는 후보이길래 당 대표에 부합하는 상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역으로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당 대표 부합성에 비해서 김기현 대표 어떻게 부합합니까? 정말 보수의 당 대표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중도 확장성 말씀하셨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20년을 활동을 했잖아요. 20년 활동했다. 예, 탈당한 적도 없고 물론 꼭 탈당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동안에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이 내세우는 중심 정책과 뭐 어긋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럼 보수 후보가 맞는 거죠. 보수 후보. 보수당에서 20년을 있었으니까. 맞다. 자, 손수조 대변인 반론해 주세요. 보수로서 당 대표로서 적절한가? 더 증명해야 된다. 보여주세요.
작은 미랄이었다고 해도 예.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더 얼만큼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보수하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보수 우리의 정통 보수 중요하죠. 예. 하지만 거기에서 늘 혁신하고 개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신영복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신영복을 뭐 존경한다 뭐 이 얘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정체성 논란으로 가져가시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이제 직업이 죽음과 삶의 그 가운데서 일하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예. 근데 이 발언을 신영복 존경한다는 발언 장례식장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고인 앞에서 그럼 어떻게 예?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정체성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단일화에서 정말 이렇게 힘이 좀 보태졌던 안철수라는 분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뭐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는 좀 너무했다.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영복 선생은 나도 존경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게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그 활동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든지 이런 책 보고 존경하는 건데 예. 빨갱이 틀 갖고 나오니까 이분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럼 왜 그 말씀을 했느냐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저희가 대처가 다르죠. 근데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때 잘 몰랐다. 신영복 잘 몰랐다는 거예요. 교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해명은 최근에 급조한 해명이라고 저는 봐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잘 그렇게 됐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신영복이라는 분에 대해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보수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자꾸 묻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단일화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신영복 존경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 대통령도 그렇게 하세요. 또. 아니 그게 뭡니까? 코미디 같잖아요. 저는 사상이 다른 사람이랑 단일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위원장을 맡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여부와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 이 네. 부분을 얘기하는데 네. 선거연대지 않습니까? 예. 선거는 눈앞의 승부를 이기기 위한 그 모든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단일화 자체만 가지고 보수당과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에 보수라는 정체성이 증명됐다는 논리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 이후로는 그 당에서 빨갱이 타령하는 거 색깔로는 없어졌는데 예,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 가지고 화려하게 좀 복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현상 상당히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그 빨간 색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왔느냐에 대한 해명이 부적절한 걸 가지고 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예. 그러면 존경할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몰랐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연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분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 후보 간에 이를테면 김기현, 황교안 후보 간의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 천하람 후보 간의 단일화 이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물밑에서 아직은 3월까지는 멀었으니까 이런 얘기일까요? 가능성. 지금 예를 들어 황교안 후보가 저희와 뭐 연대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것은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얘기할 거예요. 그는 성사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김기현 캠프는 고려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애를 하고 있는 중은 아니군요.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4명이 하는데 그 1차 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말이 안 되지. 정도가 아니죠. 아니 근데 2차로 가면은 예를 들어 2차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지를 쉽게 말하면 어느 쪽에 속하지 않는 편에 대해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단일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지지에 대한 요구를 내지는 할 수 있죠. 예, 그때는 뭐 무슨 짓이라도 하죠. 전선을 명확하게 긋는 작업을 할 겁니다. 만약에 2차를 가면 불행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2차를 가게 될 경우에는 선을 확실히 긋는 작업만 해도 이길 수는 있겠죠. 이길 수는 있겠다. 예. 손수조 대변인 안철수 후보 캠프 입장. 그 천하람 표도 그 사실 안철수 후보한테 가기 쉬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천하람 후보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알고 그러세요? 예, 뭐 이번 뒤늦게라도 천하람 후보 캠프에 가실 마음은 없으시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인 거죠. 선의의 같이 경쟁. 여러 가지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자주 의견 나누고 청년 하는 정치인으로서. 관계입니다. 근데 저 그 단일화 얘기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지난번에 그 문병호 전 의원이 나와서 하신 말씀은 양 캠프가 원하지는 않든 결국은 안철수 후보 캠프와 그리고 그 천하람 캠프는 단일화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일화 당한다. 어떤 이제 투표하시는 당심이 단일화 되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당원분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실 수는 있겠죠. 나중에 결선에 가게 되면요. 김기현은 절대 안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투표는 뭐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그럼 만약에 하면 그 안철수, 김기현 밸런스 게임을 한다. 안철수, 김기현. 아니죠. 그러니까 천하람, 김기현 하면 누굴 선택하냐고요? 당연히 천하람. 자, 우리 김기현 캠프는 자, 천하람 그다음에 안철수. 너무 낯설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 기권이에요. 투표 기권이다. 연포탕 아닙니다. 이러면. 심각하네요. 여기서 이미 기권도 없어. 자, 각 캠프를 대변해서 나오셨으니까 자, 우리 당심을 향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캠프의 윤희석 본부장님. 당원 여러분들께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인지를 아시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 결국은 임기 이제 초반 1년도 안 된 대통령과의 호흡, 그래서 총선 승리, 그리고 성공한 윤석열 정부, 이것을 만들기 위한 당대표를 뽑는 선거다. 이 점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철수 캠프.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을 지휘할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 총선에서 정말 어떤 후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지,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우리 당원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전히 민주당을 구태로 몰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혁신적이고 변화한다. 저기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태를 몰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 자, 김기현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님,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손수호 대변인, 그리고 우리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박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